필리핀 공군 한국산 전투기 64대 계약.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기 64대를 계약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서울 에어쇼에서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본 필리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몇 대 사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공군의 미래 전투기 전력을 통째로 한국산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필리핀 공군은 사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낡은 기종들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 2012년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산 FA-50 12대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한국산 전투기라니 과연 믿을만할까?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동률이 엄청났어요. 다른 나라 전투기들은 정비하느라 땅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 FA-50은 달랐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뜰 수 있었죠. 부품 지원도 빨랐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바로바로 해결해줬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은 금방 이 전투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신뢰가 쌓이니까 필리핀은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FA-50을 추가로 더 사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최신형이에요. 블록 70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12대도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총 24대가 최신 사양으로 갖춰지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더 강력하고 더 현대적인 기종이요. 그래서 40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여러 기종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것도 보고 유럽 것도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또 한국이었습니다. KF-21 블록 2요. 계산해보세요. FA-50 24대, KF-21 40대, 합치면 64대입니다. 필리핀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전부 한국산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한 나라의 공군력을 한 국가의 전투기로만 구성한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KF-21은 원래 블록 1부터 시작했어요. 블록 1도 이미 훌륭한 전투기죠. 공대공 전투에서는 웬만한 기종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2는 차원이 달라요.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임무까지 전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적도 잡고 땅의 목표물도 때리고 바다의 함선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2028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예약을 걸어놓은 셈이에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항공모함까지 띄우면서 압박을 넣고 있죠. 필리핀은 이에 맞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KF-21 블록 2는 딱 맞는 해답이었어요.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면 중국 항모 전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스 기능도 있어서 적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필리핀이 원했던 건 바로 이런 전투기였어요. 한국산 전투기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다른 전투기들은 왜 안 샀을까요?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우선 미국의 F-16 블록 70V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검증된 전투기예요.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써온 명품이죠. 성능도 훌륭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 값이 KF-21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유지비도 만만치 않죠. 필리핀은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방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요. 비싼 전투기를 사면 나중에 제대로 운용도 못하게 됩니다. 부품값, 정비비, 조종사 훈련비까지 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F-16은 성능은 좋지만 필리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EF도 후보였어요. 이건 경량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죠.
유지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나 기술 지원 면에서 불안한 거죠. 게다가 그리펜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운용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태국 정도가 운용하고 있는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검증이 덜 된 느낌이에요. 반면 한국산 전투기는 이미 필리핀이 10년 넘게 써봤잖아요. 신뢰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KF-21 블록2는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최신급이고 유지비도 감당할 만합니다. 게다가 한국과는 이미 FA50으로 협력 관계가 탄탄하죠. 부품 지원도 빠르고 기술 협력도 원활해요. 가동률도 높다는 게 이미 증명됐고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실 하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KF-21을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죠. 가격 대비 성능, 신뢰성, 지원 체계 모든 걸 따져봤을 때 한국산이 최고였어요. 필리핀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전투기까지 수출한다고? 자동차나 스마트폰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늘을 나는 무기까지 판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정말 무섭네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유럽 쪽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네티즌들은 한국을 전자제품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산 강국으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거죠. 한국은 스마트폰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늘까지 지배하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놀라운 반, 부러운 반이었어요. 아시아 쪽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산으로만 채워진다니 신뢰성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산 전투기를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필리핀의 선택은 하이로우 믹스 전략의 완벽한 사례라고요. FA50으로 기본 전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KF-21로 최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용 효율성과 전력 균형을 동시에 잡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평가였죠. 다른 전문가는 한국 방산 기술의 신뢰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투기는 세계적인 신뢰성을 확보했다고요. 필리핀처럼 실제로 오랫동안 운용해본 나라가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성능과 지원 체계가 훌륭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력을 인증받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사례는 한국 전투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한국 전투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 무기를 사다 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다른 나라들이 사가는 시대가 됐죠. KF-21편대가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그저 멋진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필리핀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필리핀의 신뢰가 합쳐져서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세계가 놀라고 한국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저력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코리아 레전드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필리핀 공군 64대 계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전투기를 선택할 겁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